자, 23년도 12월 달의 마지막 부동산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다들 어떻게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연말연시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보냈던 한 해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멋진 시기 잘 보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건강도 좀 챙길 겸 또 어떤 제 정신도 좀 챙길 겸 올해 이제 23년의 마지막 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이틀 동안 단식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을 완전 깔끔하게 비우면서 건강도 챙기고 저도 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대망의 2024년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23년도 12월 달의 마지막 부동산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치고 앱이나 이 PC 화면에서 이제 엑스포트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전부 다 똑같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도 분석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도에 이제 플라워 차트가 나오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은 이제 확실하게 완전 지금 꼬꾸라지고 있죠. 밑으로까지. 즉 세종은 지금 전세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세종이 입주 물량이 그렇게 없는데, 입주 물량이 없는데도 이렇게 현재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주도도 밑으로 꺾였죠. 인천도 밑으로 조금씩 꺾이고 있고요. 자, 경기도도 살짝 밑으로 꺾였습니다. 뭐 대전도 꺾였고요. 충북도 꺾였고. 근데 조금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광주광역시는 왼쪽으로, 즉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이제 전세가는 다행히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부산 같은 경우도 전세가는 상승을 하고 있죠. 매매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왼쪽으로 가면서 매매가가 하락을 하는데 12월 달에 살짝 올라갔죠. 그래서 전세가는 살짝 지금 상승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면은 지역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전세가도 꺾이는 지역들이 많은데, 전세가가 그나마 강세인 곳은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그리고 경남, 그리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충남,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그리고 또 충북. 충북이 아니라 전북이네요. 네, 전북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추후에 매매 시장의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내재적인 에너지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플라워 차트로 최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았고, 요번에는 KB부동산의 너무 좋은 데이터죠. 제가 KB부동산 통계에 정말 좋은 데이터들이 많은데, 제가 또 특히나 애정하고 좋아하는 이 수급 거래 동향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여전히 다 왼쪽에 있죠. 즉 매매 수급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 가장 좋은 강원도도 지금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아주 강한 거고요. 언뜻 봐도 여전히 좋은 것들이 없고, 100보다 밑에 있는 세종, 대구, 인천, 부산, 경기. 자, 이 지역들은 뭐예요? 이 지역들은 전세 수급이 100보다 낮다. 즉 전세가 공급이 더 많은 겁니다. 전세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작지만 전세 수급이 제일 안 좋죠. 그러니까 세종이 전세가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연결이 되면 다 시장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수급이 안 좋은데, 아까 리치고 시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살짝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데이터를 좀 더 더블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100보다 밑에 있죠. 인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경기도, 인천도 전세가 크게 상승하기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대구, 부산도 12월 달에 살짝 올랐지만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내재적인 에너지가 좀 약하다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남이고, 그 다음에 울산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입니다. 그래서 100보다는 조금 위에 있지만 여전히 120이 안 되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가 그냥 강보합 정도,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확실하게 충북이나 강원 같은 경우는 100보다 훨씬 더 높죠. 160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 굉장히 강하다. 자, 그리고 서울을 보니까 이게 이제 서울의 매매 수급 상황인데요.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가 결론치인데 내려오다가 살짝 올라갔죠. 아주 이만큼. 그러니까 전주보다는 살짝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 봐야 별로 의미 없다.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도 전세 수입이 어때요?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더 이상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여기서
막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기는 힘들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데이터를 연결을 해보면 여기서 전체 물량으로 보고 여기서 입주 물량을 연도가 아니고요. 분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짧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 전부 다 리치고 PC 화면에서 일반적인 PC 화면에서 엑스퍼트 라이트 분석 들어가면 다 똑같이 저랑 보실 수 있으시니까 보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보니까 어때요? 요번 분기에 23년 4분기 입주 물량이 꽤 있었죠. 10,000세대가 조금 넘었죠. 내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는 1, 2, 3, 4분기 전부 다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오랜 기간 분기별로 입주 물량이 작은 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이 작은 부분이 전세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전세가 가격에는 이 입주 물량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을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어때요? 25년 1분기 어떻죠? 1분기와 2분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많죠. 특히나 25년 1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17,500세대 가까운 신규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전세가 안정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이후로는 어때요? 네,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없다. 그래서 아마 25년 한 1, 2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 전세가가 본격적으로 아마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거래 동향은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보시면 이제 충북 같은 경우도 밑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죠. 즉 전세, 매매, 거래 전부 다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 보시면은 뭐 광주 밑으로 왼쪽, 부산도 밑으로, 대구 왼쪽 밑으로, 그죠? 울산 안 좋고, 그러니까 밑으로 왼쪽으로 가는 데는 다 X축이 매매고 Y축이 전세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거, 왼쪽으로 가면 전세 거래가 줄어드는 거. 그래서 밑으로 왼쪽으로 가는 애들은 전부 다 매매 거래, 전세 거래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네, 세종, 충북, 세종, 서울, 그다음에 부산, 광주, 전남, 대구, 울산, 경북 이런 지역들입니다. 자, 반대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죠. 그게 이제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주에 비해서 거래량과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다. 대전 같은 경우도 아주 크진 않지만 조금 올라갔고요. 경기도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는 사실 뭐 거의 의미 없는 수치죠. 제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간 지역들이 있지만 이것도 0부터 100까지 움직이는데 수치가 너무 안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거래가 좀 위축이 됐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가깝게 보고 싶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차트가 나오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어때요? 거래가 거의 지금 옆으로 이제 기었죠.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는 더 줄었습니다. 전세가 거래가 더 줄었어요. 전세가 거래가 줄어들면 전세도 약세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매물이 있는데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매물을 흡수를 한다라는 건데, 전세가 매물이 있는데 거래가 줄어든다? 그럼 이게 매물로 쌓이겠죠? 그럼 이게 입주 물량이 작아도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입주 물량, 새 아파트 공급도 있지만 기존의 아파트들이 전세 매물로 나온 게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런 데이터도 같이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도 성격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격도 보고 능력도 보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성격 데이터도 보고 능력 데이터도 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좀 더 정확한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거래가 줄어들고 있죠. 계속.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에 지금 전세 거래 에너지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보려면 전세 매물량을 보면 되겠죠. 자, 전세 매물량이 어떻죠? 매물량이 늘죠. 언제부터 늘었어요? 예, 10월 달에 바닥 찍고 10월 6일 이후로, 그래서 한 10월 중순서부터는 전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주 이만큼 이거는 의미 없는 거고, 일단 10월 한 초중반부터 전세 매물이 늘고 있죠. 자, 그래서 시중에 지금 전세를 내놓은 물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전세 거래는 어때요? 전세 거래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전세가 매물은 쌓이고 거래가 줄어들어서 갈수록 지금 매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뭐예요? 전세가 뭔가 좀 확 여기서 좋아지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분석을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최근에는 서울의 아파트 매물도 지금 숫자가
거의 8만 건까지 갔다가 좀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전세는 매물이 32,000건 정도, 월세도 10월 달보다는 조금 증가를 했고 최근에 살짝 아주 살짝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조금 월세나 전세 쪽으로 조금 옮겨간 이런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지역을 어디라도 그냥 들어가서 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훑어드렸고, 자, 아까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수급이 100보다 조금 안 좋죠. 경기도 한번 볼게요. 시군구 분석을 가서 보셔야 되고요. 자, 시군구 분석에서 과천을 놓고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언뜻 봐도 차트가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차트들이 많죠. 네, 일단 안성이 밑으로 가고 있고, 안성, 오산이죠. 요 파란색이 오산. 그 다음에 광주시, 경기 광주시, 안산시 단원구, 성원시 중원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수정구, 그 다음에 과천시, 여기도 지금 다 밑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밑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는 뭐 거의 다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왼쪽으로 가면서 매매가 하락은 나타나고 있는데, 전세가 수급이 지금 100보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 지금 전세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전세가 강세인 데는 고양시 일산 동구, 수원시 용통구 뭐 요런 데 일부 지역들이 전세가 여전히 강세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들은 전세가 지금 꺾이면서 전세 가격마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른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이외에 한 번씩 한 두 지역 정도는 제가 이렇게 시군구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강원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강원도로 가니까 어때요? 동해시는 괜찮은데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가 제일 많이 지금 왼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매매가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 잘 올라가고 있죠. 즉 전세가는 잘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원주시는 올라가다 밑으로 매매세 같이 12월 달부터 빠지고, 강릉은 다시 매매가가 조금 상승으로 돌아섰네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즉 전세는 지금 상황이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강원도의 동해시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언뜻 봐도 내년에 입주 물량이 어때요? 거의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되게 하고 있죠. 네, 이것만 봐도 지금 강릉이 쉽지 않겠다. 그죠?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 거는 의미 없는 수치죠. 그래서 일단 입주 물량이 강릉 같은 경우는 내년에 너무 많아서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혼자서 모든 지역을 제가 다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시간만 되면 이걸 읊어드리고 싶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준비하고 있는 리치고 빅토리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강원도는 강원도 동해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리치고 이 AI 통계 데이터, 이거는 그 어떤 통계 데이터보다 굉장히 발빠르게 현재 상황을, 현재의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통계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왼쪽이죠. 다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즉 경남도 지금 매매가가 다 빠지고 있다. 밀양시 다 빠지고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지역이 있죠. 걔가 누구예요? 여기가 마산 하포구만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창원시 진해구도 같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통영시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들은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 하지만 매매가는 전부 다 지금 빠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창원의 대장이 성산구로 알고 있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도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매매 전세 같이 빠지고 있고, 거제 같은 경우도 어때요? 거제가 지금 가격이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가격의 흐름을 전국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훑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월에 이제 마지막 시황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아쉬우신 분들은 리치고 이거 엑스퍼트 라이트 보시면서 내가 궁금한 지역, 내 관심 지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4일에 유튜브 라이브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특집 기념으로 제가 할 거니까 1월 4일 다음 목요일 12시죠? 12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니까 그때 오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부터 모집을 한 저희 리치고 부동산 멤버십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과 함께 2024년 부동산 기회를 잘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조로의 매도 기회가 많다.